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규모별로 어떻게 인사 관리를 좀 해야 되는지 좀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조직 역시도 살아있는 유기체다. 우리 몸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20대 때는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칼슘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런 뉴스, 이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30대 때는 야근이랑 술자리가 많으니까 뭐가 필요하다? 철분이 필요하다. 필요한 걸 좀 막기 위해서 철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50대는 이제 40, 50대가 넘어가면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노화를 통한 그런 노화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우리 비타민하고 오메가3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즉 이렇게 사람은 나이에 따라서 수명에 따라서 필요한 영양소가 다르듯이 조직 역시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규모가 작을 때 필요한 처방전, 즉 인사관리 처방전이 달리 있고 좀 더 큰 규모가 되어 있을 때 필요한 인사관리 처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규모별 인사관리를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걸 이제 이론적으로는 기업의 수명 주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은 기업에도 아까 사람처럼 수명이 있고 그 단계에 맞는 인사 관리를 해야만 조직이 성공적으로 굴러갈 수 있다는 이론에 근거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제 편의상 시작하는 단계의 기업을 작은 스타트업이라고 하겠고요. 조금 성장한 기업을 큰 스타트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람을 뽑을 때, 교육시킬 때, 뭐 평가를 할 때, 보상을 할 때 이런 일련의 인사관리 프로세스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작은 기업과 큰 기업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노무사로서 중간중간 드릴 수 있는 실무 팁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제일 첫 단계, 인사관리 프로세스의 첫 단계는 모집과 채용이 되겠죠? 자, 왼쪽은 작은 스타트업이고요. 오른쪽은 큰 스타트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이제 공격적으로 핵심 인재를 모셔오는 게 가장 주안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노동시장, 우리 회사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외부 노동시장에서 공격적인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제도들을 사용하시냐면 보통 종업원 추천 제도라는 것들을 사용을 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 주변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줘. 우리 회사에 오게 해줘. 라고 홍보를 하고 그 직원이 여기에 와서 일정 기간 근속을 하면 소개해준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의 이제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사내 추천 제도는 잘 사용하시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즘 이제 백신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새로 들어오신 분은 자기의 지인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해 이미 좀 알고 오시거든요. 약간 면역이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닌 일에 웬만하면 놀라지 않고 그래서 잦은 퇴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퇴사를 방지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비용적인 부담이 사라지고 그런 긍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닝 보너스라는 건데 우리 회사에 입사해 주셔서 이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드리는 제도예요. 이제 이것들도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실 때 첫 번째 유형은 이직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와주는 걸로 이제 끝나는 그 계약이 있고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와주고 우리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의무적으로 복무 기간을 설정해 놓는 계약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처음에는 생각을 못 하실 수 있는데 만약 그 직원이 사이닝 보너스 받고 입사를 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나가는 거예요. 조기 퇴사가 있을 수 있죠. 그랬을 때 만약 내가 첫 번째로 계약을 했다면, 첫 번째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면 이 사이닝 보너스 계약은 이직한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 계약이 완료됐죠. 완수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조기 퇴사를 하시더라도
지급했던 사이닝 보너스를 반환받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고생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만약 이런 사이닝 보너스 제도를 운영하신다면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 스타트업 이야기를 해보면 이제는 우리 회사 무조건 핵심 인재를 모셔오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우리 내부에도 좋은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승진 또는 직무 변환을 통해서 신중한 채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단계는 교육훈련입니다. 교육훈련에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는 사실 핵심 인재를 모집하고 채용하는 데 좀 더 주안점을 두는 게 좋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육훈련에 대해서는 조금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보다 차라리 교육을 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운 인재를 데리고 오는 게 더 편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큰 스타트업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인재를 데리고 왔으니 그 사람들을 잘 가꾸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훈련 기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OJT라는 거 온 더 잡 트레이닝의 축약어로요. 실제 업무 공간에서 사소의 교육을 받으면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는 교육훈련 방식을 의미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교육훈련이고 또 멘토링도 하게 되죠. 1대1로 멘토와 멘티 관계를 맺어서 단순히 업무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인간관계 또는 경력 경로 등 인생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교육훈련 방법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개인의 커리어 패스를 조직이 함께 고민하고 관리해주는 경력개발 관리도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조직 문화, 우리 조직 문화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 즉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조직 개발도 이 단계에서는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는 평가입니다. 자, 작은 스타트업은 어떤 평가를 위주로 하게 될까요? 보통은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설정한 KPI, 과연 그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결과 중심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비교를 하게 될까요? 평가는 결국 어쨌든 어떤 필요한 기준과 그것을 달성했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일 텐데 우리 회사는 전년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시작하는 기업이니까. 결국은 우리 회사, 다른 회사, 즉 경쟁 기업과 횡단적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성장했어요. 우리 큰 스타트업이 되면 어떤 평가를 하게 되냐. 당연히 결과 중심의 평가도 병행하겠지만 과정 중심의 평가도 병행하게 됩니다. 이 직무에 있는 사람이 지난 연도에, 전년도에는 이 정도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왔다. 라는 선행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올해에 이 직무를 수행하는 우리 인재들은 과연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그 과정도 함께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기 때문에 비교의 기준이 반드시 경쟁 기업일 필요가 없게 되겠죠. 바로 시계열 비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게 됩니다. 전년도 우리 기업은 이런 식으로 거쳐가서 이런 성과가 났는데 지금은 어떤가를 보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보상 파트인데요. 보상 이제 항상 평가 뒤에는 보상이 이제 같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이제 작은 스타트업을 먼저 한번 볼까요? 아까 제가 모집 단계에서 작은 스타트업은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핵심 인재를 모셔오는 게 좀 주안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고임금 전략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 오면 개인 인센티브, 차등적인 개인 인센티브를 줄 거다. 또는 우리 회사의 미래를 믿어달라라는 의미에서 스톡 옵션 계약도 체결합니다. 여기에서 즉 작은 스타트업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포인트는 바로 대외적 경쟁력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우리 회사가 동종업계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경쟁력이 있냐. 무슨 경쟁력일까요? 임금의 매력도 경쟁력입니다. 얼마나 임금적인 매력이 있어서 올 수 있는가가 보상 전략을 짜실 때 필요한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스타트업이 된다면 패러다임이 살짝 바뀝니다. 물론 큰 스타트업 역시 핵심 인재를 모셔오려면 고임금 전략도 함께 사용을 하시는데요. 한 가지 더 고려하실 사항이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면 공식적인 우리 회사의 임금 제도를 세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주먹구구식으로 A 사원은 얼마, B 사원은 얼마, C 사원은 얼마 이렇게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상은 평가, 즉 평가를 통해 측정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은 결국 공정성에 의심을 갖게 되고 그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인 임금 구조를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 단계가 온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 조직 내 공정성이라는 겁니다. 조직 내 공정성은 쉽게 생각하시면 두 가지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조금 더 생산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조금 낮은 생산성을 담당하는 사람의 임금 차이가 있는지, 차이가 있는지도 공정성의 일부가 되겠죠? 그런 것들 또는 같은 직무예요. 같은 마케팅 직무인데 내 개인 성과에 따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이것도 조직 내 공정성 안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직, 퇴직 단계인데요. 사실 작은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이직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직 시스템을 구축한다기보다는 퇴사를 많이 하지 않도록 좀 잦은 퇴사를 막아서 채용 비용을 좀 줄이는데 오히려 포커스를 두시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큰 스타트업이 되시면 이것도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조직에 이직을 너무 많이 하면 비용이 상승하지만 그렇다고 이직을 아무도 안 한다면 소위 속칭이죠. 이제 고인물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조직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적정한 이직률, 연구로는 한 2, 3%라고 하는데 적정 이직률을 유지하는 것을 좀 주안점으로 두셔야 합니다. 이제 이렇게 이직률을 유지하게 되면 나가는 사람과 이제 아름다운 이별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이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국어로는 전직 지원 제도라고 하고요. 이제 영어로는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퇴사하시는 분들에게 재취업을 위한 창업 교육 또는 전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2020년도부터는 1000명 이상 근로자 수를 가진 이제 기업이라면 50세 이상의 근로자가 퇴직을 할 때 반드시 좀 퇴직자를 위한 재취업 과정을 설립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했기 때문에 내가 큰 스타트업이 된다면 또는 큰 스타트업을 운영하거나 인사 직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라면 이 부분은 조금 고려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 관리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어떻게 됐었죠? 이제 모집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전 과정에서 작은 기업과 큰 기업, 작은 스타트업과 큰 스타트업에서 조금 생각하셔야 될 차이점들 그리고 중간중간 고려하실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쪼록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시거나 또는 스타트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실 때 약간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혹시 오늘 강의와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는 언제든지 이쪽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